네, 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공동 총괄선대본부장 제훈호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과 우리 공화당 8대 분야 50대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입니다. 우리 공화당 국가 운영 비전은 먼저 시대에 대한 정의를 하고 국가 비전, 국가 목표, 단계별 추진 전략, 정상 상태로의 복귀와 미래로의 전진을 주제로 전략을 말씀드리고 8대 분야 50대 정책에 대한 세부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대의 정의입니다. 현 시대는 상실과 분노의 시대로 정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암흑과 반동의 시대로 정의했습니다. 먼저 상실의 시대 첫 번째. 정치 통합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법치의 정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세 번째,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네 번째, 복지의 지속 가능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의 다양성이 상실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적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분노의 시대입니다. 불법 탄핵에 대한 분노,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대한 분노, 안보 불안, 친북, 친중 행태에 대한 분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분노, 무능한 부패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분노, 권력 사유화에 대한 분노, 정치권을 비롯한 집권층의 비도덕성에 대한 분노, 코로나19 희생 강요에 대한 분노로 시대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정의에 국가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국가 비전은 진실되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행복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목표는 첫 번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민주법치 국가. 두 번째, 세계를 선도하는 당당한 창조시장경제 강국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국가. 네 번째, 문화가 융성하는 풍요로운 문화국가입니다. 단계별 추진 전략으로는 먼저 정상 상태로의 복귀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한미일 삼국연대와 반중블록 형성을 통해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방, 안보, 외교 등의 대북 종속 정책을 폐기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력기관의 정치 종속화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득을 잡아먹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전 경쟁력을 말살시킨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조공학으로 만든 민노총 정교조를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로의 전진을 위해서는 첫 번째, 한미동맹의 혈맹관계를 유지하며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0년 먹거리를 위한 산업정책, 반도체, AI 등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네 번째,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 건전성을 위한 건전재정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동학법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개혁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플랫폼 경제 시대의 공정 경쟁과 공정 거래를 강화하겠습니다. 8대 분야 50대 정책으로는 먼저 경제 분야로는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이라는 기본 정신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공정한 나라, 속 시원한 국민, 이러한 주제로 정치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을 기치로 외교, 국방, 안보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법치가 회복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방향으로 사법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지국가라는 기치로 사회, 복지, 보건 의료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교조 없는 교실, 살아나는 미래 세대라는 기치로 교육 분야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라는 기치로 청년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노조공화국 탈피, 노사 상생의 나라라는 기치로 노동 분야의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공화당 8대 분야 50대 주요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분야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안보, 사법, 사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청년,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8대 분야입니다.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경제 분야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먼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경제 정책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경제 성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방적인 희생과 정부의 재정 지출의 확대, 소위 퍼주기 정책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사회주의 정책입니다. 성장을 통해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금과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을 이룬다는 이 정책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강행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분야의 두 번째 세부 항목입니다. 성장 주도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회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경제의 패러다임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투자의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성장 주도 경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원자력 발전 산업을 육성하여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 산업을 육성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켜 탄소 제로 사회의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으로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탄소 발생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의 재가동으로 환경오염을 줄여 지구온난화에 의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세 및 연금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정책으로 조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유류세를 50% 인하하고 법인세, 상속세 등을 인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 및 1인 1가구 주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을 개혁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의 다섯 번째 세부 정책으로서는 미래의 먹거리 신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산업과 기술 사이의 초연결성과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추세에 부응하여 IT산업, BT산업, NT산업, 로봇산업, 자율주행 차량산업, 항공, 우주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의 여섯 번째 세부 정책입니다. 권력형 좌파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왜곡하는 권력형 좌파 부동산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좌파 부동산 정책은 주택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전세 난가, 전월세 가격의 폭등, 주택 보유자의 조세 부담의 가중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게 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권력형 좌파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일부 내부 정보자와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입각해 대출의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냉각화 혹은 과열화를 방지하며 수요에 맞는 공급의 제공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 시작이 좌파 부동산 정책의 폐기입니다. 경제 분야의 일곱째 세부 정책입니다. 코로나19에 피해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제적 기반이 와해되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역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금, 대출, 세제 지원 등의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화당 8대 분야의 두 번째 큰 분야로서 정치 분야입니다. 깨끗한 정치, 공정한 나라, 속 시원한 국민. 저희의 슬로건입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무효, 무죄 석방, 복권 및 명예회복을 실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파괴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을 기반으로 한 법리상, 절차상의 오류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5년 가까이 인신 감금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과 복권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 분야의 두 번째 세부 항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직권남용 사법농단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위배하여 국회, 법원, 검찰,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들을 정권에 예속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특검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정치 분야의 세 번째 항목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수사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드루킹, 김경수의 여론조작 사건, 울산 시장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많은 권력 게이트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과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장동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등 천문학적 규모의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야입니다. 야합적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합니다. 사회주의 좌파 세력과 위장 우파 세력은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이원 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을 비롯한 자신들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묻어버리고 자신들끼리의 권력 분점 야합을 통해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한 세력들이 개헌을 통해 자신들의 영구 집권과 국가 정책상의 파괴를 획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헌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 150명, 비례의원 5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본연적 역할을 다하기보다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누리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원직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그들의 특혜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윤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회의원 정수를 대폭 축소하고 지역 비례의원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원은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 비례 국회의원의 비율은 지역 150명, 비례 5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소 현장에서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8대 분야의 세 번째 분야입니다. 외교, 국방, 안보 분야입니다.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을 슬로건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 한미동맹을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한미일 삼국연대를 강화하여서 자유우방연대에 대한 강화를 더욱 강하게 유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훼손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강화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화하고 발전시켜서 자유우방들과의 안보협력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입니다.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습니다. CVID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 살상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반대합니다. 헌법 제4조에 규정된 통일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적합한 방안은 북한을 대한민국으로 흡수통일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소에 불과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반대합니다. 네 번째, 자주외교, 자주안보, 자주국방 정책입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사대적이고 반체제적 굴욕적인 합의를 폐기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산불정책,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산불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악화시키고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폐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입니다. 제2 코드 가입을 통해서 반중 반공블록을 형성하겠습니다. 확대된 코드, 즉 제2 코드에 가입함으로써 반중 반공의 국제적인 블록을 형성하겠습니다. 북한, 중국의 침략에 대한 강력한 군사동맹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력한 반공정책 및 북한 인권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 강력한 반공정책을 통해 국내에 압력하고 있는 간첩을 색출하고 처벌하겠습니다. 자생적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이적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된 북한 인권법을 정상화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 정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설립하고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탈북 국민의 정착과 북한 해방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대 분야의 네 번째 분야인 사법 분야입니다. 법치가 회복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적 탄핵,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소추의 근거는 의혹 수준에 불과한 엉터리 언론기사와 뇌물죄, 경제공동체의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지 제목의 공소장이었고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위법 행위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명백한 위법이며 중대한 오류임이 분명합니다. 불법 탄핵의 진실 규명을 통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2017년 3월 10일
불법 탄핵에 한가하다 희생 대신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도 묻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의 악법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많은 악법들이 제정되었거나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악법들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폐지되어야 할 주요한 악법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5.18 역사 왜곡 금지법, 노동조합 3법, 부동산 3법, 공수처법,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시간제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입니다. 이적단체 해산 및 반국가 사범의 공직 출마 임용을 금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적단체를 해산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반국가 사범에 대해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하거나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부실한 조사와 미온적인 처벌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의 부패를 만연하게 합니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사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18 정신의 전문 도입을 반대합니다. 5.18 사건은 그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국민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입니다. 헌법 전문은 헌법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규정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획일적 평등을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인륜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이는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파괴를 초래하고 나아가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경제 인구를 감소시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8대 분야의 다섯째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하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째,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년부를 설치하겠습니다.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여성 인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로 일관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꿈과 의욕을 상실한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국가기관으로 청년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폭력, 사회폭력, 조직폭력 등 괴롭힘, 위험으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폭행, 묻지마 폭행, 스토킹 등 증가하는 폭행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사전적 제도를 확충 보완하고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사후적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입니다. 젠더 갈등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갈등 부추기기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세력화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남녀,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성별, 연령별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 예를 들어서 가칭, 사회적 갈등 해결위원회 등과 같은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국민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통으로 화합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상설 특별기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복지제도는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평등에 기인한 보편적 복지였습니다. 이는 복지의 실질적인 혜택을 국민이 체감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지정책은 사각지대까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위한 상설 특별기구를 통해 약자들이 소외되거나 낙오되지 않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빈곤을 탈피하고 노인층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빈곤층의 비율은 40%에서 10%로 낮추겠습니다. 노인층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국가기관으로 노인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중국인 입국 허용, 병상 미확보 등 총체적으로 실패한 K방역의 허구와 백신 구입 실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사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팔 대 분야의 여섯 번째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정교조 없는 교실, 살아나는 미래 세대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적으로 학제를 개편하고 취학 연령을 인하하겠습니다. 현재 학제 633 제도를 554 학제로 개편하여 초등학교를 6년에서 5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5년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만 6세로 낮추겠습니다. 이는 만 20세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경우에도 만 24세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학제 개편을 통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시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 가능 연령을 늘림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교조를 해체하고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겠습니다. 정교조는 학교를 자아편향적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장으로 변절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조 소속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정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학교의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 양질의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18세 선거권을 반대합니다. 네 번째, 정시를 확대하고 대학 입시를 정상화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정시의 모집 비율을 높여 대학이 적절한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자아편향, 금인정 국사교과서를 폐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기술하는 국사교과서를 편찬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 인권조례 및 혁신학교를 폐지하겠습니다.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자율성을 명목으로 정치적으로 자아편향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혁신학교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정치 논리의 교육 운영이 잠식당하는 교육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감의 능력과 자질보다 정치적 성향에 의해 당락이 결정됩니다. 이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 인성과 사명감이 있는 교육감에 의해 행해져야 합니다. 8대 분야의 7째 분야입니다. 청년 분야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산다 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의 조기 사회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학제 개편을 비롯하여 청년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비롯한 당면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청년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값 등록제를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국가와 대학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여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까지 상환을 유예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하겠습니다.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의무제인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겠습니다. 가산점제 폐지는 오히려 역차별 논란을 낳았으며 이는 성별 간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갈등 해소와 형평성의 회복을 위해 군 가산점제는 부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청년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거비 폭등으로 인해 비싼 등록금과 함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청년 주거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청년에게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자기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질적인 청년 창업 지원으로 단절된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형식적이고 관주도적인 청년 창업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의해 단절된 계층 상승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여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회로 전환하겠습니다. 6번째,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정설하겠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 꼭 필요한 양질의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정설하겠습니다. 8대 분야의 마지막 분야인 노동 분야입니다. 노조공화국 탈피, 노사 상생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노총을 해체하겠습니다. 고용소외섭을 폐지하고 악행, 악습을 척결하겠습니다. 민노총은 노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일종의 정치단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민노총이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고용세습과 산업 현장에서의 갑질과 같은 악행과 악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10년간 동결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일할 권리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심각한 경영상의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을 도입하겠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는 합리적 제도이기 때문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 제도를 부활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정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정년 연장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청년의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10년간 정원을 금지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실시한 공무원의 정원 확대 정책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심각하게 증가시키고 실질적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점차적으로 적정 수준으로 축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양대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제3노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양대 노조 중심의 노동정책은 거대 노조의 입지만을 강화시켜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직 노조를 비롯한 제3노조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여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두 기둥입니다. 이들의 상생과 협력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와 문화를 확립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KBS, MBC를 민영화하고 공영방송은 EBS만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화당 8대 분야 50대 주요 정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공화당의 국가 운영 비전과 8대 분야 50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실천 과제를 150 내지 200개의 실천 과제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공개 회의는 마치겠습니다.